알쓸신성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뇨학과 의사가 바라본 적당한 성관계수.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예.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산대병원 비뇨학과 박현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라마르크 진화 생물학자 있었죠. 용불용설. 자주 쓰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 안 하는 기관은 퇴보한다. 맞습니다. 남성들이요 열심히 좀 활용을 많이 하면은 발달할 것이다. 성악 하시는 분들이 좀 이 용불용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당한 성관계수는 어느 정도일까? 기준은 없지만은 상당히 궁금해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용불용설이 성의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항상 머릿속에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쓴 거는 세대를 위해서 좀 발전한다. 호모사피엔스부터 페니스를 열심히 쓰면 아마 지금 용불용설에 따르면 우리 페니스는 우리 머리만한 크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용불용설은 그럼 머리 크기가 돼야 되나? 우리가 지금도 페니스가 요따만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많이 안 쓴 결과일까?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마 용불용설은 세대를 건져서 진화한 것보다는 이 개인 안에서 개인의 일생에서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관계를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라도 늦게까지 계속해서 성기능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 성관계 빈도가 작거나 안 쓰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성관계에 대한 빈도가 더더욱 줄어들면서 성기능 감퇴나 성기능 부전도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온다. 이런 의미에서 용불용설이다. 그 개인의 선 용불용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악을 설명하면서 참 그 용불용설이 딱 그 적합한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페니스가 작은 거는 그럼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안 써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좀 성관계수를 가질 것인가? 많아도 문제, 뭐 적어도 문제일 텐데. 그러면 좀 적은 케이스부터 이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성관계수가 이제 아주 적은 경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소전각하 뭐 이런 말 하죠. 이제 소변으로만 전용으로 쓰는 뭐 그런 뭐 각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 별칭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경향이 발현되는 겁니까? 자, 저희 이제 비뇨기과를 하다 보니까 40, 5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항상 오면은 뭐 소변 문제로 오거나 혹은 성기능 장애로 오는데 보통은 소변 문제로 오는 분들에서도 우리가 문진을 할 때 성기능 장애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라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는 분도 있고 이미 50대 초중반만 됐는데 아이고 교수님 저는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요새는 오줌만 잘 나오면 됩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런 분도 꽤 있다. 소전각하를 하셨나요? 이런 분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존재하고 있고 소변 볼 때만 본인 고시기를 한번 본 데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본인만 괜찮으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우리 의학적 관점에서 봐서는 심각한 류의 성기능 장애 환자로 그러고 있어요. 성욕도 저하돼 있고 성욕이 저하돼 있으니까 발기한 경험이 최근에 들어와서 없을 거고 발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기부전이 이제 동반돼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하고 싶지만은 이 발기부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더 접근해야 합니까? 이제 그거는 발기부전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환자죠. 본인의 성욕구가 있는데 발기부전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은 요거는 우리 의사로서는 반드시 치료를 1순위로 해드려야 될 환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발기부전을 치료, 뭐 PD5 이니비터라든지 비아를 연구를 해서 발기력을 반드시 회복시켜주면 성관계로 회복할 수가 있고요. 성욕을 유지하고 있고 발기부전이 없어서 꽤 오래 성관계를 못했는데 치료를 어렵게 발기력을 회복해도 실제 부부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전에 뭐 아스피린 저용량요법이라든지 발기부전 제약을 조금 더 소량씩 해서 처방하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해결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의학적 관점에서는 성재활이라거든요. 예. 발기부전 약들은 발기가 되었을 때 가장 우리 몸에 특히 성기에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발기가 되려면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죠? 성관계를 한 달에 한두 번 한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발기부전 약을 용량을 낮춰서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약을 복용시키는 방법,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의 경우,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텐데요. 네.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뭐 손해경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접이불로하라 이래서 이제 뭐 섹스는 하지만은 사정하지 마라. 네. 의학적으로 좀 뭐 적합하지 않는 이런 막 설명을 막 겉다리 형식으로 또 막 갖다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성관계 빈도가 너무 많아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의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관계 빈도가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루에 두세 번 하는 거는 20대 초중반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관계 빈도가 나는 뭐 50대 넣지 매일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부부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고 또한 많이 하는 게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고요. 접이불로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많이 하는데 우리 전기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성관계를 하지만 사정을 하지 마라. 억지로 잡. 요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쾌감을 느끼기 직전에 뭐 스키징 짠다든지 페니스를 잡아서 더 이상 사정 못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만성 골반통 같은 만성 전립선염에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정을 하는 게 좋고요. 전혀 그런 게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체력이 되는 한은 한번 가능하세요. 즐기시라. 네, 체력과 뭐 본인의 시간 뭐 이런 여유가 있고 건강이 받쳐주고 사모님과의 관계도 충분히 뭐 성 파트너 관계도 좋다면 충분히 그건 즐기셔도 된다. 체력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제한할 필요 없다. 네. 그렇다면은 적합한 적당한 그 성관계 수는 어느 정도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뭐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이게 한번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깨놓고 말하겠는데 연구 데이터가 한 10년 전에 우리 대한남성과학회에서 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예. 그때 보면은 50대에서 4.6회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었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나라와 비교한 게 있는데 보면 역시 프랑스, 뭐 이태리 이쪽에 빈도가 가장 높았고요. 아시아권이 제일 낮은 걸로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좀 낮은 편이었는데 그 데이터에 보면 50대에 4.6회나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보다 더 낮아요. 1에서 2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50대.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한 1에서 2회 월. 예, 그 정도라고 봅니다. 설문조사했을 때는 50대가 4.6회다. 좀 높게 나왔고. 그거는 좀 예. 과한. 아마 그 당시에 예. 이제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 뭐 이렇게 좀 더 성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아마 응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그럼 교수님 인상 필드에서 만났을 때 그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횟수는 훨씬 50대 낮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예, 한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1.5회 전후다. 예, 예. 음, 월 말입니다. 월.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낮습니다. 월 1.5회는 또 그것도 조금 좀 낮습니다. 많이 못하는. 못하는 경우죠. 그죠? 물론 제 환자들 중에는 발기부전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높지 않다는 게 저는 배팅하겠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를 테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좀 취향에 따라서도 이 횟수의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생각에 만약에 50대 남성들을 뭐 줄넘기나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하는 다 평균해 보면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 겁니까? 예. 그보다 성관계 부부관계 횟수를 평균 얼마나 했을 때 그 표준 편차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차가 엄청난 게 성관계 횟수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이 왕성하게 하실 말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이미 소변 운동量이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 개인차가 저는 그거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나이 차보다는 개인 차가 훨씬 더 클 수 나이 있겠네요. 차는 나이에 따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20, 그렇죠. 30대보다 예. 점점 내려가는 거 예. 맞는데 그
20대에서의 그 성관계 빈도차, 개인차보다는 4, 5, 60대의 개인차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감소하지만 서로 여전히 많이 하는 사람과 아예 안 하는 사람 이 폭이 나이가 들수록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의 사실 20대인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하루에 편이고. 두세 번 하는 제 환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4, 5, 60대 가면은 아예 안 하는 사람과 진짜 많이 하는 사람 이 변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